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인도 미용가이 서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가위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가 좀 어렵다고 그래서요. 가위를 어떻게 하면 청소를 좀 쉽게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소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도구들이 있겠죠.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이런 이제 가죽, 이런 형태의 가죽이 필요하죠. 뭐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가죽 같은 경우는 뭐 돈피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오피, 소가죽, 그 다음 돼지가죽, 그 다음에 양피도 있습니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돈피 같은 경우 돈피 좀 얇고요. 그 다음에 우피, 소가죽 같은 경우 좀 두껍습니다.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물로 세척하셔도 돼요. 샴푸 같은 거 좀 묻혀갖고 주물주물주물해서 다시 말려갖고 쓰시면 됩니다. 햇볕에만 말리지 마시고 그대로 말리시면은 뭐 계속 재사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뭐 더러워졌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소를 해서 빨아서 그냥 계속 그늘에 말려서 다시 사용하시고 하시게 되면 뭐 문제 없어요. 보통 한 1, 2천 원 정도 하시죠. 네, 이거 사시면 되고요.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오일입니다. 오일, 가위 오일.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미싱 할 때 쓰시는 미싱유도 있고요. 보통 우리가 가위 그 클리퍼 사용할 때 쓰는 그냥 일반적인 오일 이렇게 나오는 이제 가위 시저스 오일이라고 해서 나온 거 있죠. 이제 이런 거 사서 쓰셔도 되고. 근데 보통 이제 가위를 구매하시게 되면 제일 많이 주시는 게 이제 펜오일입니다. 펜오일. 이렇게 붓처럼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붓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렇게 뚜둑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안쪽에 있는 나사산이 앞쪽으로 밀고 나가요. 그래서 앞쪽으로 이제 기름이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기름이 나오죠. 네. 대신 후지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쪽 오른쪽 시계 방향을 돌리시게 되면 앞쪽으로 기름이 되는데 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뭐 일반 식용유 빼놓고는 일본적으로 이제 절삭유, 이제 일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나는 이제 클리퍼 오일, 그 다음에 이제 가위 할 때 이제 판매되는 가위 보통 이게 미싱 할 때 쓰는 미싱 기계에 쓰는 오일이거든요. 보통 그걸 많이 쓰는데 고급류에 해당돼서 많이 쓰는데 뭐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좀 칠하기 좀 형태로 됐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칠하기 좋고요.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머리카락 빼는데 훨씬 더 좀 유리합니다. 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쓰시면 되고 이제 청소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이제 블런트 가위하고 이제 틴닝 가위, 그 다음에 일반 블런트 가위인데 베어링이 없는 일반 블런트 가위와 베어링이 있는 블런트 가위를 좀 더 구분해서 좀 청소해 주는 게 좋아서 자, 첫 번째 이제 뭐냐면 일반적인 블런트 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쪽 안쪽 부분에 마찰면이 이렇게 가위를 닫았을 때 가위날이 스치면서 이 안쪽 부분에 이쪽 부분이 서로 마찰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촉선 또는 척선, 이거는 이제 하프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쪽 부분 이제 밀착되는 곳이 있는 가위가 이런 가위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용 가위 스탠다드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우선 이제 어머니 이제 여러 가지가 묻었겠죠. 머리카락도 묻고 뭐 무스라든지 뭐 제품에 어떤 것들이 많이 머리를 자르면서 묻어 왔겠죠. 그러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 뒤축, 자 이거 뒤축 있죠. 여기 촉선 부분을 우선 한번 닦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촉선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앞쪽 부분 가위 날 등의 등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가위 날 등 부분을 이렇게 안으세요. 대신에 손가락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손가락이 자 이런 식으로 안으라는 얘기예요. 손가락 이렇게 넘어가면 어때요? 밀면서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 가위날 등에 대서 그 다음에 가위날을 껴안듯이 이렇게 살짝 껴안듯이 살짝 밀면서 닦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반대편 날도 마찬가지로 껴안듯이 이런 식으로 닦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감싸 안고 살짝 밀듯이 이런 식으로 살짝 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때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이제 쓰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기름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뺄 때 뭐냐면 이렇게 닦아서 머리카락이 안 빠지거든요. 그럼 또 이게 피부 나사를 분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힘드니까 가위 날 끝을 거꾸로 방향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좀 한 3-4방울 정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제 가위를 살짝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이쪽으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가위를 닫은 상태에서 손가락을 잡고요. 이런 식으로 꽉 잡고 그 다음에 살짝 밑으로 내리시게 되면 안에 들어간 기름이 좀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되면 안쪽에 머리카락이 쑥 빠져나와요.
지금 이제 머리카락이 새가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안 빠져나오는데 보면 기름 얼룩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닦아주고 이 동작을 2회에서 3회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 닦으시고 그 다음에 2회, 3회 정도 끝났는데도 이 자체는 이 쇠 자체는 광택이 나질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기름때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미온수죠. 미온수를 따로 받아주시면 돼요. 미온수에다가 가위 날 끝까지만 이렇게 닫으셨다가 빼시면 돼요. 이제 미온수라는 게 이제 미지근한 물을 얘기하는 거 너무 팔팔 끓인 물 말고요. 살짝 미온수에다 살짝 넣었다가 빼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 날 끝만 닦아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뭐냐면 담그실 때 피부너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또 안쪽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갖고 보관하게 되면 녹이 있을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까 거꾸로 해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뒤로 해서 잡으시고 기름 두세 방울 떨어뜨리시고 그 다음에 가위 왔다 갔다 그 다음에 가위를 닫으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꼭 잡아요. 안 거 떨어지니까 잡고 살짝 거꾸로 이렇게 흔들어주면 밑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가위를 버려서 기름때 보이시죠? 기름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 3회 정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베어링이 들어가 있는 좀 가위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스탠다드 블런트 가위나 장가위 같은 경우 이렇게도 상관없는데 베어링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여기 뒤쪽에 척선이 없어요. 여기가 척선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베어링 가위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본의 엔사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척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굳이 기름을 칠할 필요 없고 마찬가지로 거의 스탠다드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뒤쪽에서 이렇게 기름을 집어넣어서 똑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물론 이제 처음에 가위 날을 먼저 이 기름 넣기 전에 닦아야죠. 드시다가 먼저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을 뭐 닦아주셔도 되고 안 닦으셔도 되고 뭐 닦아주시고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마찬가지로 두 개 똑같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므렸던 팻달을 반복하셔서 잡고 뒤쪽으로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기름이 나올 거예요. 그럼 보면 기름 묻은 거 보이시죠? 네, 기름 묻은 거 보이시죠? 이제 그 부분을 2회 내지 3회 정도 계속하게 되면 안쪽에 있는 똑같이 모발이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2회, 3회 정도 해서 더 이상 이제 모발 찌꺼기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그러면 가위를 그대로 날 끝부분만 피부 나사 잠기지 않게끔요. 날 끝부분만 그대로 들어가서 담그고 그 다음에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감싸듯이 해서 모발에 이제 가위에 이제 수분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로 유지하게끔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젖거나 이러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미온수로 해서 샴푸로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다시 그늘에다 말렸다가 다시 사용하시면 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처음에 받을 때보다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이게 한번 빨고 나면 그럼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틴닝 가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틴닝 가위. 자, 틴닝 가위 이제 이렇게 생겼죠. 마찬가지로 틴닝 가위도 지금 이쪽 앞쪽 뒤에 저 척선 부분 닦아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날 부분 마찬가지로 손이 잘리는 부분이니까 머리카락이 잘리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잡고 살짝 미듯이 엄지손가락 살짝 밀듯이 하는데 너무 확 하게 되면 이게 찢어지면서 잘못 손이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꽉 눌러서 하지 말고 살짝 밀듯이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안아서 밀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빗살날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을 잡아요. 이제 엄지 들어간 부분 잡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서 기름을 안쪽으로 한 3방울 5방울 정도 넣는다는 기분으로 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줘요. 한 5, 5회 정도. 그 다음에 가위를 닫은 상태에서 잡고 그대로 밑에 드롭 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잡을 때 이렇게 가위가 떨어지니까 조심하시고 꼭 잡고 양쪽으로 잡고 하셔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기름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미끼로 날린 거. 이걸 보통 이제 3회에서 2회에서 5회 정도 이제 기름이 이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을 정도까지 이렇게 해주고 바로 이제 다시 한번 모발에 이제 남아있는 기름을 닦아주시고 다시 이제 여기다가 미온수에다가 담가줬다가 다시 하게 되면 이제 겉부분에 그 표면에 남아있는 단백질 때가 많이 제거가 돼서 거의 이제 바삭바삭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닦았는데 이게 새우 같은 경우 잘 안 먹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티슈를 사용해서 먼저 한번 닦아주셔야 돼요. 대신 티슈를 사용하실 때는 이 날끝 쪽이나 이쪽 날끝 쪽에 티슈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닿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티슈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이게 이 섬유질이 끝에 끼거든요. 이게 이제 버라고 그러는데 말로 이제 저기 일본어로는 발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이제 이런 찌꺼기들이 끼게 되면 절삭할 때 잘리지 않고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돼요. 그래서 꼭 이제 이 웬만하면은 티슈는 물이 제거될 때만 사용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청소를 하실 때는 이제 가죽을 사용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가죽 그대로 뭐 자주 안 빨으셔도 돼요. 그냥 하고 뭐 가위 사면 항상 주니까 그냥 하고 빨아서 쓰시면 좋긴 합니다. 깨끗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관하실 때는 꼭 여기 이제 이 저기 미온수 안에다 집어넣고 빼는 동작을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잘 닦아도 미세하게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이런 가위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관하다 보면 녹이 쓰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세기 때문에 녹이 쓰릅니다. 그래서 이제 미온수에 담갔다가 빼는 그런 동작은 하지 않고 그냥 기름으로만 조금 더 충분하게 하고 100%다 닦아내지 마시고 한 70% 정도만 기름을 닦아내시고 나머지 30%가 남아있을 정도로 해서 보관하시게 되면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이제 가위에 녹이 쓰거나 이제 그러진 않는데 보통 1년 정도 사용을 안 하시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눈에는 보이지만 미세하게 녹이 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수유처에 보내서 나를 다시 한번 살려서 다시 쓰시는 걸 좋고요. 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틴닝 가위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사이에 꼭 한 번씩 수리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블런트 가위 같은 경우는 6개월 할 때 1년 정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제 가위가 이제 블런트 같은 경우는 세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안 나오고 밀리다 보면 내가 힘을 줘서 자르다 보면 손목에 이제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뭐 오십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신체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가위는 정기적으로 수리를 받아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가위 청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좀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위 청소하시다가 이렇게 해서 가위 이제 안쪽에 머리카락 많이 끼니까 가위를 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웬만하면 분해하지 마세요. 분해하시게 되면 조립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 뿐더러 이 안에 보시게 되면 뒤편에 보게 되면 조그만 실리콘 링이 하나 들어가고요.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나사가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판 스프링이라든지 아니면 걸림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막 거꾸로 뒤집히해서 조립해 놓고 전화 오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위는 풀리지 않는 상태로 해주시는 게 청소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말 필요한 경우는 아니고는 분리를 하지 않는 걸 해주고요. 충분히 오일을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넣어서 흔들어서 하셔도 충분히 이 안쪽에 있는 모발 찌꺼기가 제거가 되거든요. 한 보통 2회에서 5회 정도 하시게 되면 웬만해서는 다 제거가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위를 분리하지 마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분리해갖고 나중에 이제 거꾸로 조립이 돼갖고라든지 이러면 가위가 이상하네. 왜 가위가 이 브랜드는 왜 이러냐. 막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희 회사 꼭 뿐만이 아니고 근데 가위는 웬만하면 공장에서 말고는 디자이너 자체가 자신이 있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꼭 분리를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분리하지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하시고 내가 필요하면 이제 조율을 해서 내가 이제 가위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면 조금 더 조율이 조금 더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짝 조율 쓰든지 플러스 쓰든지 이제 선생님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웬만하면 가위는 분해를 하지 말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